그렇다면 인출 연습을 통해 학습 능력은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는 걸까요?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학생들에게 동영상 강의를 보여준 후 얼마나 이해했는지 테스트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똑같은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영상 내용에 대해 필기하도록 했습니다. 영상을 다 본 후 한 그룹은 필기 내용을 눈으로만 읽으며 복습하도록 했고, 다른 한 그룹은 백지에 생각나는 대로 모두 적으며 복습하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해 반복해서 읽기와 인출하기의 방법으로 각각 공부를 하도록 했습니다. 복습을 마친 후 학생들에게 실험이 끝났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실험은 일주일 후에 시작됐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시험을 치렀는데요. 학생들은 일주일 전 강의 내용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요? 한 70%는 생각날 줄 알았는데 실제로 생각나는 건 30%? 머릿속에 있는데 그게 안 끄집어내주니까 약간 답답한 느낌. 네. 근데 생각보다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좀 당황했었어요. 시험 결과 반복 읽기 그룹은 53점, 인출활동 그룹은 61점으로 인출이 더 좋은 학습 결과를 만든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뭔가 이해 과정이나 이렇게 프로세스를 제가 이해해서 써야 되는 것들은 기억이 나서 오히려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연결돼서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상기시키는 작업을 한 번 더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이해한 것을 손으로 직접 써보는 과정이 아무래도 뭔가 훈련되는 것처럼. 제가 스스로 공부할 때 그런 방법을 잘 안 쓰거든요. 왜냐면 괴롭잖아요. 백지에 막 쓰는 게. 근데 쓰니까 약간 외우고 싶지 않더라도 조금 자동적으로 암기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I've sometimes told students here if they want to be more effective as students, earn higher, they should input less and output more. Don't just read that thing again, over again. Sitting in the library and just going over like you're some sort of recording apparatus is not the way the human learning memory works. 미국 UCLA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로버트 비옥과 엘리자베스 비옥 교수. 부부인 두 사람은 인출 연습과 학습의 상관관계를 오랫동안 연구해 왔는데요.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인출을 할 때 느끼는 어려움이 오히려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부부는 이것을 바람직한 어려움이라고 부릅니다. What we mean by desirable difficulties are conditions that you introduce into instruction and practice that challenge the learner. If something's starting to feel difficult, that should be you should look on that as a good sign. It means now that's requiring me to work a little bit, but it's requiring me to do things that is really going to enhance my learning. If it's too easy, I'm not learning anything new. 어려움이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것. 뇌의 변화로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학습을 하는 동안 뇌의 상태를 관찰했습니다. 한 그룹은 반복 읽기 방식으로, 다른 한 그룹은 인출하기 방식으로 각각 학습을 하면서 뇌의 활동과 산소 포화도를 측정했습니다. 반복 읽기 그룹의 뇌에서는 적극적인 활동을 나타내는 붉은색이 거의 없지만 인출 활동 그룹에서는 상대적으로 붉은색이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뇌가 더 활성화된 상태라는 걸 의미합니다. 너무 릴렉스된 상태에서 긴장도가 없으면 뭐 어떤 학습이라는 거는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적절한 긴장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 저희 실험으로 지금 말할 수 있는 거는 그
단순히 리딩했을 때보다 솔빙했을 때 그 스트레스나 긴장도는 굉장히 올라가는 것으로 지금 관찰되고요. 그런 것이 얼마나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느냐가 개인차와 학습과 관련된 능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학이 끝난 후 다시 학교를 찾았습니다. 시험 프로젝트는 잘 진행되고 있을까요? 일로 와봐. 자, 이따 5교시에 우리 테스트 볼 거잖아. 어떻게 몇 점 맞을 것 같아? 2점이요. 명달 몇 점 맞을 것 같아? 중간은 중간에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2점이죠. 야, 5개 중에 3개는 맞아야지. 5개 중에. 한결같이 2점. 자, 야, 둘이서 3개 이상 맞으면 일로 와봐. 선생님 이번 시간 끝나고 네. 사탕 줄 거야. 할 수 있겠어, 없겠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겠어? 네. 진짜 지금부터 와서 뭐 한다? 공부 가서 문법 해서 공부한다, 알았지? 애들한테 비밀이에요? 애들한테 어떻게 공개해줄까? 아니요. 셋만의 비밀. 가. 안녕히 계세요. 가. 꼭 돼야 할 텐데. 너무 귀여워. 꼭 돼야 되는데. 꼭 돼야 되는데. 사탕 들고 들어가야겠다, 사탕. 얘들아. 수업이 시작되면 학생들은 책을 덮고 선생님을 기다립니다. 얘들아, 잘 들어. 쪽지 시험 보는 알았지? 것이 이제 좀 익숙해진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머릿속에서 다시 꺼내본다는 것. 이것이 공부를 잘하게 되는 비결이라는 걸 아이들도 느끼는 걸까요? 아니, 다 맞았을 것 같아? 3문제 이상 맞히기로 선생님과 약속했던 친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풀었습니다. 그치? 얘들아, 걷어봐. 걷어오세요. 2학기 시작을 앞두고 선생님들은 시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들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봤잖아, 이제 프로젝트를 1학기 때. 어땠어요, 선생님들은? 생각보다 너무 열심히 해주고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2학기 때,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설계를 짤 때 목표에 도달하기 어려운 애들을 이미 평가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아이들이 그러면은 목표에 도달시키기 위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그 옆에다가 이게 내가 왜 틀렸는지 쓰고 나서 그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맞을 수 있는지 그 문법의 발의 문법은 무엇인지 이 단어는 무엇인지 한번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칸을 주면은 문제를 내고 그걸 하고 피드백을 주고 그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좀 스스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주거나 그런 걸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는 그런 거 체크업 정도 하는 걸로만 해도 2학기부터는 학생들이 틀린 문제를 스스로 분석해보고 다시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자, 펜 꺼내세요. 테스트 보자. 이거 양면이야, 얘들아. 양면이야. 여기 나의 성장을 위한 형성평가 결과 그래프 있죠? 여기 보면은 시험지 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시험 날짜가 있어. 자, 조용히 결과 분석합니다. 선생님들이 나눠준 성찰일지에 학생들은 시험 결과를 분석해서 기록합니다. 어떤 문제를 왜 틀렸는지를 적다 보면 저절로 자신이 부족한 점을 깨닫게 됩니다. 틀린 거를 쓰고 틀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 부분이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안 쓰면은 그냥 이거 틀렸구나 하고 한 번 보고 넘어갈 텐데 그걸 쓰니까 좀 더 그거에 대한 이유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헷갈리는 유형도 계속 확인하게 되다 보니까 적응돼서 잘 안 헷갈리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준이 선생님도 시험 결과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연아, 진짜 잘했어. 다 맞았어. 오, 완전 잘했어. 민용아, 또 올랐어. 완전 잘했어. 완전 잘했어요. 우리 민용이. 대단해. 우리 민용이 너무 잘했어. 좋아요. 자, 서연이. 잘했어요. 아이들을 움직이는 건 어쩌면 선생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일지도 모릅니다. 대체 시험을 왜 보는 거냐고 반문했던 아이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다시 틀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이들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그 답을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1학기 때랑 다르게 성적 그 포트폴리오에다가 하면서 점을 찍으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하면은 그래프가 완성되잖아요. 아, 내가 어떨 때는 이걸 아니까 올라가고 또 어떨 땐 이걸 모르니까 틀리면서 낮아지는구나. 이게 한눈에 보여서 좋은 것 같아요. 점점 제가 받는 점수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 뭐라 해야 되지? 좀 흥미가 생긴다고 해야 되나? 일단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알니까 이게 재밌기도 하고 또 쉽기도 해가지고 그나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민영이가 그 체크하고 있는 그래프 네. 어떤 모양을 하고 있나요? 저요? 당연히 올라가고 있죠. 성찰 일지를 쓰기 시작하면서 선생님도 아이들의 생각을 더 많이 알게 됐습니다. 선생님도 써주신 거예요? 네. 아, 너무 예쁘게. 피드백을 해주셨구나. 아, 너무 예쁘게 써가지고. 아, 그러네요. 네, 너무 재밌다, 좋다, 뭐, 실력이 느는 것 같다, 이렇게 써가지고, 예뻐가지고, 또 제일 먼저 봐서 코멘트 했어요. 무엇보다 시험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성찰 일지를 쓰면서 조금이라도 성장할 수 있길 선생님은 기대합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꼼꼼히 읽어보고 일일이 피드백을 남기는 선생님. 아이들도 이 마음에 답해주지 않을까요? 선생님 더 힘드신 점들도 있죠, 사실. 그쵸, 더 힘든 점도 있는데, 이렇게 애들이 열심히 하겠다고,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성적을 나오게 하겠다, 이런 커멘트를 쓰면 좀 보람되죠. 사실은 애들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하는데 이런 거 더 열심히 할게요. 뭐 이렇게 하거나 저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성적 나오게 할게요. 이런 거 막 이렇게 쓰면 최선을 다할게요. 어렵기도 하지만 재밌어 이런 거 쓰면 좀 힘들고 일이 좀 더 사실은 많아진 거잖아요. 시간도 더 쪼개서 해야 되고 그래서 근데 이런 거 보면 좀 뿌듯하고. 성찰 일지는 선생님에게도 좋은 자료가 됩니다. 무엇을 더 가르쳐야 하는지, 어떤 피드백을 줘야 하는지 선생님도 성찰 일지를 통해 답을 찾게 됩니다. 결과만 보게 되잖아요. 근데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아, 나 얘도 열심히 하고 있구나를 제가 알게 되면서 그 아이에게 조금 더 피드백을 많이 줘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제 마음을 좀 뭉클하게 했던 것 같아요. 자, 제가 이름 부르면 순서대로 좀 나와주세요. 시험 프로젝트의 마지막 날, 선생님은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틀린 문제를 다시 설명해주고 더 공부해야 할 부분도 가르쳐줍니다. 그렇지. 근데 과거니까 추운 나라에서 태어나. 지난 6개월의 여정이 만들어낸 변화. 아이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많이 나아지려면 공부를 더 해야 되겠구나 생각도 많이 들고 더 노력하면 된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예전에 영어를 못했을 때는 진짜 영어를 과목 중에 가장 싫어하고 진짜 보기도 싫은 그런 과목이었는데 조금씩 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1학기 때는 이제 좀 초반이니까 좀 봐도 막 이렇게 성적이 막 이게 본 게 막 높진 않았는데 지금은 꽤 높은 것도 나오고 그래서 좀 발전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프를 보면 사연이 혹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굉장히 잘한 듯 많이 컸다. 교사와 학생이 시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시험 프로젝트는 어떤 답을 보여줬을까요? 마지막 성취도 평가와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평가 결과 학업 성취도는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였고 특히 상위 그룹이 크게 늘고 하위 그룹은 줄어드는 의미 있는 변화도 나타났습니다. 시험 불안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특히 불안도가 높았던 그룹의 비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시험도
나에게 긍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습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시험 불안도 줄어들고 스트레스도 줄어든다는 걸 이번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내가 뭘 알고 있고 모르고 있는지 좀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공부 방법으로서 상당히 중요하죠. 무엇보다 시험이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학생들의 경우 교과 흥미가 더 높아졌고 자기 효능감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시험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 둘. 긴 시간이었습니다. 네, 정말 긴 시간이었네요. 갑자기 벅차네요. 갑자기 그동안 테스트지를 만들면서 했던 저의 그 과거의 생각들이 다 살짝 뭉클해지면서 꾸준히 애들이 테스트 보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거부감은 없앤 게 좀 큰 수확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기 자신에게 목표를 설정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코멘트들을 보고 이제 아이들이 자기 시험을 보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다. 자기가 보는 그 시험에 대한 좀 관점이 조금 바뀌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교수학습을 이제 개선하려고 좀 노력했고 아이들의 입장과 수준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거기에 맞춰서 제 언어나 거기에 맞춰서 그 목표 단계나 이런 것들을 수정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저 스스로에게도 엄청나게 큰 그 성찰 또 개선할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네. 그 2학년 애들이랑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서 시험의 효과를 어쨌든 본 거잖아요. 봤으니까 1학년도 그러면 학력 저하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진짜 성적에는 안 들어가지만 평가는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 생각이 좀 들어서 형성평가를 1학년 아이들도 매 단원 보게 된 것이 정말 영향을 받았고 좋았던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계속 봐야죠. 1학년도 2학년도 계속 봐야죠. 시험 프로젝트가 끝난 후 교실의 풍경을 잠시 들여다봤습니다. 학생들은 변함없이 시험을 치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깜짝 선물 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얘들아 미안해 이거 오타 있다. should 오타 있어요. SHOULD요. 와 준혁아 대단하다. 이따 사탕 받아가세요. 여기가 나는 오늘부터 3주 동안 특별한 수업이 진행됩니다. 수업이 끝난 후 솔직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수업을 제시해보고 싶었습니다.